82회 심리포럼인데 은둔형 외톨이를 이제 한번 다뤄보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은둔형 외톨이가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은둔형 외톨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그런데 이게 산업화로 발달이 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를 우리 젊은이들이 됐던 노인이 됐던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이 사회가 급변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자본주의가 너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 나타나는 현상이 은둔형 외톨이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은둔형 외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마음의 관점에서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논제를 일단 정했어요. 자, 제목에 늘 답이 있어요. 자, 은둔형 외톨이다. 그럼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국에서는 이거를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래요. 외톨이 뭐예요? 혼자라는 뜻이죠. 혼자예요, 혼자. 철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1-1에서 배웠죠. 사람과 인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근데 이 철저하게 혼자, 즉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은둔형이 그 앞에 또 왜 붙었을까? 그냥 외톨이면 외톨이지. 이 앞에 은둔형이라는 건 뭐예요? 은둔이라는 거는 어딘가에 숨었다는 뜻이에요. 이 숨는다는 뜻이거든. 즉 어딘가에 숨어서 혼자 있는 거를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은둔형 외톨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정의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약 6개월 이상 이 혼자서 숨어서 혼자 지내는 사람들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래. 그 전에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 보면 너무 힘들고 이러면은 잠수 탄다 그러지 우리가. 잠수 타가지고 혼자 지내기도 하고 보통 한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개월 이렇게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6개월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은둔형 외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요 혼자 있는 이 사람이 숨었다는 게 문제예요. 왜 숨었을까 이 사람이 여기에? 숨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이유가 뭘까요? 이유. 왜 이 사람이 숨어가면서까지 원래는 그냥 혼자 있으면 되는데 왜 숨어가면서까지 혼자가 돼야 될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왜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인간관계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차단이 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가 이 인간관계를 피하는 거예요. 피하거나 차단하거나 인간관계를 피하거나 또는 차단을 합니다. 즉 인간관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안 하다가 갑자기 내가 특정하게 나 혼자서 어딘가로 숨어버리는 또는 그리고 어딘가로 나 혼자서 숨는 거야. 일부러 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숨었어요. 왜 그럴까? 숨는 이유가 피하고 차단하는 이유는 인간관계가 싫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인간관계가 싫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자, 그렇지. 이제 좀 얘기 좀 되네. 의미가, 가치가 무너진 거예요. 지금 이 자체에서 무너진 거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는 인간관계로 인해서 의미와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미와 가치가 무너진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얘기했던 대로 스트레스 또는 이 상처가 자기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있고 싶지 않은 거야. 있으면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이거를 피해서 차단을 해가지고 내가 특정한 곳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로 은둔형 외톨이의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게 6개월 이상 들어가게 되면 은둔형 외톨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6개월 이상 되게 되면.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의미와 가치가 무너졌을 때, 그러면 의미가 무너졌다는 뜻은 뭐예요? 행복이 무너진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이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던 나의 행복이 좋은 감정들, 사랑의 감정이 됐던 또는 행복이 됐던 이게 무너졌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계속 무너진 것이 나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무너졌다. 보통 여자에게 많이 발생해. 어떤 여자? 결혼한 여자들에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무너지게 되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까? 결혼한 여자들이 만약에 의미가 무너지면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있는데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의미가 무너지게 되니까 보통 발생하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들 우울증이 발생을 합니다. 우울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잘 안 나가요. 가능하면 집에만 있으려 돼. 그리고 내 아이가 뭘 필요로 하다? 그것만 해줘요. 기본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혼자 있어요. 계속 혼자서 보내거든.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형태에서 우울증으로 이 심리장애로 전환을 합니다. 심리장애로 인해서 숨어서 혼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자, 그거는 내가 의도한 걸까요?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의미가 무너졌을 때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지 않고 대부분 뭐냐면 심리장애인 우울증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는 항상 면대해야 되는 게 내가 의도한 거야. 내가. 그래서 자기가 혼자라는 걸 알아요. 내가 혼자라는 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피해서 혼자가 돼 있다는 걸 스스로가 자각하고 느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의미가 무너졌을 때는 우울증으로 들어가지 실질적으로는 은둔형 외톨이로 가 있진 않아요. 만약에 은둔형 외톨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남편 다 버리고 어딘가로 가서 연락이 다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혼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그냥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둔형 외톨이의 기본이거든. 의미가 무너졌을 때도 그래요. 두 번째는 가치가 무너졌을 때는, 가치는 좌절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좌절 알죠? 뭔가를 실패를 했어. 실패 또는 좌절을 겪게 됐을 때 사람들이 싫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좌절을 겪게 되거나 또는 실패를 하게 됐을 때 우리는 대부분들 좌절하거나 실패를 하면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가니까 이제 더 이상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 혼자. 남자들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내 꿈은 시골 내려가서 혼자 조용히 농사 지으면서 조용히 사는 걸 꿈이라고 얘기해. 농사 지으면 뭐 할 거야? 그거 어디다 갖다 팔 거야? 어차피 인간관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많이 추세로 가고 있는 게 뭘 많이 가냐면 나 혼자 어디로 갑니까? 산 또는 섬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 요즘 의외로 많이 나오죠. 의외로 많이 나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은둔형 외톨이들이에요. 나홀로 사는 그런 사람들, 산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자기 의지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가족 어디 있어요? 대부분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 가족들은 살아가도록 두고, 그리고 자기 혼자 산으로 또는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인간관계 속에서 더 이상 내가 살고 싶지 않게 피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산 또는 섬으로 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행복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뭐라고? 이게 이제 내 행복이야 라고. 거기서 자연과 벗삼아서 뭐를 해서 어쩌고저쩌고 그거 다 핑계예요. 뭐예요? 인간관계가 싫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숨는 거야.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그게. 이렇게 나 혼자 산이나 성으로 가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대부분 뭡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좌절이나 실패를 갖고 더 이상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즉 자기 혼자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은둔형 외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TV를 보더라도 나 혼자 지내고 하는 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은둔형 외톨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거 아세요? 누군가가 찾아가서 함께 보내고 뭐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 굉장히 신나합니다. 자연입니다. 굉장히 신나합니다. 왜? 누구보다 이 관계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는 공통점이 뭐냐면 분명히 인간관계를 피하고 차단해서 혼자 있으려고 숨었어요. 그런데 안에 내면에서는 자기 안에 정반대의 마음에서 무의식에서는 사람을 굉장히 그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은둔형 외톨이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록 자기가 의도적으로 혼자가 됐지만 많이 기다려요. 좀 짠한가? 좀 짠해요. 이 내용을 알면 우리가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그리워할까를 우리는 한 번은 생각을 해야 돼요. 한 번은. 자,
그래서 TV를 한번 유심히 봐. 보면은, 저는 가끔 봐요. 보면은, 누가 오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 못 해줘가지고, 막 안달복달 난리도 아니에요. 뭐, 없는 거 있는 거 다 가져와서 막 뭐 해주려고 들고, 한번 보세요, 유심히. 없는 거 있는 거 평상시에 자기 안 먹던 것도 다 내놓고 막 이래요. 왜? 그게 반가워서요. 그게 그렇게 좋아서. 그 사람도 혼자 살면서, 혼자 있으면서 비록 인간관계를 피해서 가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의미와 가치가 무너졌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대부분들은 이 가치가 무너지거나 또는 의미가 무너졌을 때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은둔형 외톨이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의미와 가치가 무너진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 스트레스와 상처예요. 이 의미와 가치가 무너진 사람은 자기 혼자에 관련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에요. 혼자에 관련되는 것. 그래서 인간관계를 차단을 시킴으로써 자기 혼자 자기 의지에 의해서 숨어버림으로써 인간관계에 더 이상 피해를 양산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기의 자구책이에요. 살려고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갔습니다. 문제는 이 스트레스와 상처인데 이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하는 걸 한번 보면 자, 스트레스가 발생했다. 주로 누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자, 남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발생이 됐는데 이게 인간관계 속에만 있으면 계속 스트레스가 들어오는 거야. 견디면 못 견뎌요. 못 견디겠네. 자기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면 그거를 의도적으로 차단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차단을 해요. 의도적으로 이제 차단을 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의한 남자들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의미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의미고 가치고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자기 개인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 차단을 시켜놓고 혼자가 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스트레스가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계속 존재하고 있을까요?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존재는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무의식이 피하려고 들고 회피하려고 들고도 화내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신경질 내기도 하는데 대상이 없잖아. 그래서 견뎌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은 없어요. 대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대상이 없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그 대상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그 대상이 딱 존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상이 존재하면 이 대상이 하나가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이 대상은 누굽니까? 이 사람, 내가 생각하는 그 상대방일 뿐이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관계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대상이면 대상인 거야. 이 사람이 대상이다 생각하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쌓였던 이 어마어마한 거를 어디로 보냅니까? 이 한 대상에게 다 화풀이 대상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뭘까요? 죽지 마요. 이게 근데 이 대상은 누구예요? 이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될지 몰라. 우리가 재수없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웃기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게 지금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왜? 은둔형 외톨이는 6개월 이상을 하는데 3년도 가고 4년도 가고 10년도 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의미와 가치가 무너져서 간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느껴요. 알고 있다고요. 근데 스트레스는 달라요. 자기가 왜 이러는지 몰라요. 억울해. 막 분해. 어떤 때는. 왜? 내가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 계속. 자기도 이유 없이. 왜 받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거야. 내가 이렇게 혼자 있는 게 비록 내가 숨긴 했지만 억울한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툭 튀어나갔더니만 이제 또 인간관계잖아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나도 모르는 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순간적으로 날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집을 나올 때 또는 그 특정한 은둔되어 있던 곳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왜 나올까? 이 사람은 이미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계획한 것처럼 당연히 계획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안 나와요. 반드시 계획하고 나와서 이게 누군지를 몰라요. 이 사람은 무조건 뭐예요?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군지 알 게 뭐야?
이 사람이 은둔에 있다가 나왔는지 알 게 뭐냐고요.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에 관련되는 것이 자기가 분명히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자기가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자기 속으로 들어갔는데,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되질 않은, 적응이 돼야 되는데, 거기, 혼자 있는 게 적응이 돼야 되거든. 적응이 잘 되질 않고 이랬다 보니까 답답해지는 거야. 그러다 거기서, 내가 혼자 있는 곳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언제 튀어나오느냐가 관건인데, 언제 튀어나오냐면, 혼자 있는 거잖아요. 은둔형 외톨이로 딱 있는 이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스트레스가 되면은 내 혼자 있는 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원인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야. 인간들에게.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처음에는 사람들을 피해서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도로 어쨌든 내가 이렇게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그래 내가 거기서 피해서 있었어. 근데 있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로 전환이 돼버리고 있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버리니까 뭘 가져요? 나도 모르게 바로 피해의식이 만들어져요. 여기에서 혼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해의식, 누구에 의한 피해의식이에요? 피해의식이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피해의식이에요. 내가 원래는 인간관계에서 내가 피하고 차단을 하려고 원래는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가 됐는데 지내다 보니까 내가 은둔형 외톨이가 된 게 스트레스가 돼버리니까 이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야. 그때 만약에 내가 SNS를 하고 있었는데 웬 여자 하나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버린 거야. SNS에. 그러면은 뭐가 돼요 이제? 여자에 대한 피해의식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나한테서. 그러다가 내가 여기에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생각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한폭탄이에요. 맞아. 시한폭탄이에요. 여기는 핵폭탄 하나가 시한폭탄으로 긁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의미와 가치가 무너진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어떤 그런 원망 피해를 안 해요. 자기를 자책을 하여서 되어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나홀로 산다, 뭐 한다, 그다음에 섬에 들어가 있고 산에 들어가 있고 혼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특이점이 뭐가 있냐면 악의가 없어요. 인간관계에 관련된 악의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가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의도해서 피한 사람들이 의미와 가치가 무너진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이게 무엇을 양산하냐면 원래는 자기가 피했는데 그리고 피한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피하게 만든 원인이 저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피해의식이 인간 중에서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다르고 예를 들어 이게 내가 만약에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 스트레스가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그만뒀어. 그런데 뭐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장에 관련된 뭔가 연결되는 것은 또 스트레스, 혼자 있는데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러면 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나한테 갈궜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직장에 관련된 인간관계 이게 나오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그러면 혼자 있으면 주로 뭐를 할까? 은둔형 외톨이들이, 은둔형 외톨이야. 어느 곳에 내가 혼자 숨어 있는지는 자기만이 알아요. 아무도 몰라, 주변에서는. 어디 들어가 있는지도. 여러분들 집에서 내 아이들이 그 아이 방에 들어가서 은둔형 외톨이가 돼 있다. 그 아이가 그 방에서 뭐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어차피 주변에서 부모님이 알고 또는 주변에 누군가 알고 이러면은 은둔형 외톨이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니까. 근데 은둔형 외톨이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뭔가 할 거 아니야. 그럼 은둔형 외톨이 딱 되면은 자고 화장실 갔다가 밥 안 먹어? 밥 먹을 거 아니야. 물론 먹을 거 없으면 굶어 죽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냥요. 은둔형 외톨이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먹을 게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수입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왜? 나가고 싶지 않아. 사람 만나기 싫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게 은둔형 외톨이. 그거는 이제 전반적인 폐해 상황을 얘기할 때 논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숨어있는 이 은둔형 외톨이에 관련된 이 사람이 과연 들어가서 혼자 있으면서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자, 혼자 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산이나 그다음에 또는 섬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 일단 먹고 살으려고 뭐를 해요? 여기는 먹고 살려고 해요.
농사지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약초를 캐러 다닌다든가 뭐 한다든가 섬에가 있으면 물고기 잡는다든가 별걸 다 해요. 그리고 집단에는 가끔씩 한번 정말 어려운 결정 내려가지고 가끔씩 가족들이 한 번씩 와서 바리바리 싸들고 와준다든가 뭔가가 커넥션이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살아요. 살 수 있는 자급자족의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여기는 철저하게 사람으로 살라고 들어간 거거든. 근데 여긴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는. 그래서 가능하다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일단은 은둔형 외톨이는 재밌게도 생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보장이 돼 있는 사람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생존이 보장되지 않으면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가 없어요. 어차피 6개월 동안 버텨요? 안 먹고 어떻게 버틸 거야? 일단은 의식주가 보장이 돼야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는 우리가 일명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살치병이라 그래요. 먹고 살만하니까 걸리는 병이에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제 막 우리 옛날에 우리는 정말 없어서 못 먹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은둔형 외톨이가 없어요. 그럴 겨를이 없어. 들어가면 나 죽어. 왜 그거 챙겨주려면 솔직히 내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사회 환경이 이 산업화가 발달이 될수록 뭐가 만들어지냐면 복지라든가 이런 게 등등이 많아져요. 많아지게 되면 일단 최소한 생존은 보장이 돼. 생존은 보장이 되면은 이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생존이 보장될 때 왜? 스트레스에 관련되는 부분과 상처에 관련되는 부분이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혼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생존이 보장이 돼 있어. 생존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먹고는 살아요. 그럼 먹기만 해. 먹고 자고 TV 보다가 먹고 자고 TV 보고. 그런데 문제는 또 TV도 문제예요. 그죠? 자, 일단 혼자 있으니까 뭘 하면 돼요? 인간관계만 안 맺으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 안 맺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을까? TV 보는 거. 또 휴대폰 있으면 SNS. 물론 이제 다 뭘 하면 돼요? 수신 차단 다 시켜놓으면 되니까. 게임. 그 다음에 또 게임도 있을 거고. 혼자 할 수 있는 거. 책 보는 거? 책은 잘 안 보던데. 거의 안 보죠. 왜? 책은 재미없거든요. 이건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특이한 게 한번 은둔형 외톨이들의 공통점이 아까도 얘기했죠. 다 저번에는 뭘 깔고 있어요? 저변에는 많이 사람이 그리워요. 저변에는 사람이 그립다니까.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TV도 안 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의미와 같이 무너져가지고 산이나 성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울증 걸리고 이런 사람들은 TV도 안 봐. SNS도 안 해. 게임도 안 해. 책도 안 해. 뭐를 해요? 계속 살기 위해서만 해요. 살기 위해서만. 내가 만약에 산에 들어갔다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일하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이거면 돼요. 어쨌든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걸 하는데 특이하게도 이쪽에 스트레스나 상처로 들어가 있는 은둔형 외톨이들은 공통점이 TV, SNS, 게임 이게 뭐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과 이상하지. 이 안에 사람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안에. 그러나 인간관계는 맺고 싶진 않고 요 사람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둔형 외톨이들이 공통점이 TV를 본다 그러면 거의 프로를 거의 다 꿰고 살아요. 그냥. 그리고 SNS를 한다 그러면 SNS에 굉장히 유명한 스타가 돼 있을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밥 먹고 앉아서 그것만 하는데 그리고 한다 그러면 거의 수준급에 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 막 해줘요. 근데 나타나려면 안 나타나. 이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사이버상에서만. 왜? 그냥 사람들이 그리워서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런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매체를 항상 함께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 매체와 진행하는 여기에서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던 이걸로 인해서 요 사람과 연결된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영역을 넘어가 버리고 어차피 이제 숨어도 안 된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논리가. 그러면 누구에게 니들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특정 집단군에 대한 이제 자기도 모르는 피해의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면 은둔형 외톨이는
어떤 연령층에서 많이 나타날까요? 연령층.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연령층이 과연 어떤 연령층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관계가 없어요. 이 노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모르시죠? 노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 관련돼서 자기가 이제 좌절도 겪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별 볼 일 없거든. 그러니까 혼자 이런 걸 가지고서 끙끙 앓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지는 막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타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나이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나타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이 TV라든가 SNS나 게임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는 잘 되죠. 여기는 굉장히 활성화는 잘 돼요. 문제는 사회적으로 바로 인간관계를 맺고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 문제화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에 문제는 물론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는 자기가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여기 있는 의미와 가치가 멀어진 사람들은 자기가 회복을 해서 인간관계를 되돌아가려는 노력을 하겠냐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려고 하질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회복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본은 회복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고 싶지 않아요. 회복은 하고 싶은데 노력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의지, 그 다음에 노력, 이기 싫어요. 이거 자체가 싫다니까. 이기 싫어서 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가 들어오니까 이제 이것도 싫었는데 마침 잘 됐다 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는 의미와 가치는 사실상 은둔형 외톨이라고 보기보다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타인에게 관계없이 나의 삶을, 즉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어딘가로 숨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해요. 자기 먹고 사는 거는 자기가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먹여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밥벌이를 자기가 안 해요. 누군가가 자기를 보살펴야 돼요. 뭐만 보살펴주면 돼요? 의식주가 보장이 되면 돼요. 여기서는 의식주를 타인이 의식주를 책임져 줍니다. 여기는 이건 생존에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타인들이 참 특이하죠. 숨어 있는데 혼자 숨어 있는데 요거를 타인들이 의식주는 보장을 해줘야 돼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타인이 아니야. 나 혼자서 의식주를 해결을 해요. 나 혼자서. 이게 약간의 차이점이다. 그러면 여기는 이 사람은 회복할까요? 회복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하고 혼자서 끝내 버텨요. 혼자서. 여기는 그래요. 근데 여기는 왜 의식주가 타인에게서 의식주를 지원받아 가면서 왜 이 혼자서 안으로 들어가 있을까? 호시탐탐 어디로?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없잖아. 기회를 누가 줍니까? 안 주지. 아무도 안 주죠. 의식주는 이미 타인의,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 좀 행복하고 싶어. 막 아프더라도 나 살고 싶어. 막 이러면서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별걸 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회복해달라는 거거든요. 회복에 대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의지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더라도 꾸역꾸역 아무튼 뭐 술을 먹든 뭐를 하든 간에 스트레스 어떻게든 해소해서 다시 또 회복을 하려고 들고 가는 게 여기는 그런 의지, 우리는 보통 그렇게 가지고 가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뭡니까? 의식주가 타인들이 해결해 주니까 뭘 가냐면 내가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나를 끌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끌어주나요? 이끌어주지 않아요. 같이 가야지 항상. 함께 가는 인간관계가 돼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의존성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만드냐면 여기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존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날 스트레스 적으로 뭐가 생겨요? 배신감을 느끼죠. 여기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의존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날 스트레스를 줘. 그러니까 배신감이니까 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거를 그놈들에게는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안고 있냐면 이쪽은 스트레스와 상처가 이 작용하는 이쪽 분야에는 뭐가 작용하나 항상 이 피해의식이 언제 나타날지를 아무도 몰라요. 6개월에 나타날지 3개월에 나타날지 1년에 나타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예측을 할 수가 없어. 언제 나타나요? 내가 의존되어 있던 것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특정한 대상군에 대한 배신감을 딱 갖게 될 때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위험이. 이때 나타나면 뭐가 만드냐면 범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가 범죄에 진짜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범죄가 벌어지게 되는 원인이 은둔형 외톨이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죠. 의미와 가치가 무너진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회복시켜야 될까요? 행복하게 하고 싶 이 사람은 지금 이게 행복이잖아요. 왜? 사람으로서 행복하잖아요, 지금. 내 의지에서 숨긴 했지만 사람으로서 행복하잖아요. 그 사람들 안 불행해요. 한번 보세요. 불행한지. 안 불행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와, 너무 부러운 거야. 나도 저러고 살고 싶었는데. 근데 왜 그렇게 다 못하고 있을까요? 인간관계 속에서 아직은 내 처자식도 있고 아직은 또 내 주변에 누구도 있고 뭐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을 못 내리지만 속으로는 야 부럽다. 왜? 신나게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주 신이 나요. 지금 사람으로 살면서 이렇게 신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의식주가 해결되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목욕하고 싶으면 내과 가지고 목욕하면 되는 거고 먹고 싶으면 가서 풀 뜯어 먹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겨울을 대비해서 뭐를 합니까? 여름과 가을에 다 해가지고 다 말려놓고 다 준비해놓고 나름대로 장도 담궈 먹어요. 아유 그 사람들 거의 전천이야. 전천은 뒷산에 있는 산삼 그걸 뭐라 하니까 장내삼이라 그래. 산삼을 반찬 삼아서 우리가 보니까 야 저거 미쳐. 그리고 뭐 국 하나 끓일 때도 뭐예요? 산삼 하나 넣고 한 뿌리 넣어서 국 끓여 먹고 없으면 물 마시고 없으면 물 마시고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산토끼 잡아다가 산토끼 포획해다가 토끼 기를지도 몰라요. 세상은 모르는 거야. 특이하죠. 이 사람들은 여기서 해결을 합니다. 행복해요. 이 사람들한테 야 우리 인간관계로 다시 가자. 너 또 한번 희망을 갖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한테 먹혀들 것 같아요? 안 먹혀들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면 우울증 환자, 중증 우울증 환자 침대에 짝 따라붙어서 뭐하니까 시체놀이하고 있는데 그리고 애가 징징 울면서 엄마 밥 안 줘 그러니까 그래 그런데 일어나서 밥도 챙겨주고 뭐도 챙겨주고 뭐하고 그러다가 또 남편한테는 뭐라고 보냅니까? 올 때 뭐 사와. 요즘은 더 좋아졌잖아요. 뭘로 하면 돼요? 시키면 돼. 모바일로 딱 시키면은 뭐예요? 부식까지 다 갖다 줘. 쌀까지. 옮겨다 주세요. 난 들을 힘이 없으니까. 그럼 그들이 다 옮겨다 줘. 그러면서 애들이 뭐 챙겨달라고 챙겨주면 되고 그래 알았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참 용돈 필요하지 용돈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해요? 또 바로 또 침대에 가서 또 쫙 누워있어. 뭐 들으려고 들지도 않고 들려? TV가 보여? TV 보이면요 우울증 아니야. SNS 할 것 같죠? 그것도 귀찮아 닫고 아예 게임 하려고 그 책상 거기에 앉아있을 정도면은 벌써 우울증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냥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그리고 최소한 필요한 것만 해요. 우울증 하늘 그래 그 사람 보고 너 힘내라 그래서 더 행복해야 되지 않냐 뭐하냐 그게 들려요? 안 들어온다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여기는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설득하려고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왜? 어차피 안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살으라고 두시고 근데 우울증이다 그러면 요건 치료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 누가 치료해야 돼요? 남편이 됐든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업그레이드 와야 될 거 아니야. 옆에 있으면 이거 업고만 와도 돼요. 업고만 와도. 우울증 치료하는 사람들이 우울증 약간 좀 이제 중증으로 좀 넘어갔어. 정도가 조금 지나갔어요. 그러면 우울증 있는 사람들 치료하러 가세요. 알아요. 그래 알았어. 안 가요. 왜?
방문을 못 나가요. 신발 신을 힘도 없다니까. 그 사람 보고 가라 그러면 가지겠냐고. 그럴 때는 가자 손잡고 그래 신발 신겨주고 데려가서 앉혀놓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끌려오지 않으면 안 와요. 우울증 환자들은 공통점이 끌려오지 않으면 안 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관심 없잖아. 남편도 관심 없고 애들 지들 노느라고 관심도 없고 아무도 관심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 딸내미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눈에 안 들어오는 게 관심이 없으니까 내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그거 볼 겨를을 해서 내가 내 딸에게 내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용돈도 주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밥도 잘 먹이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 근데 정작 마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은 끌고라도 따라와. 신발 신겨. 그래서 다음에 알았어. 그러니까 빨리 신어. 그리고 끌고 가야 돼요. 끌고 오면 돼, 여기는. 근데 나머지는 이 동네는 가능하면 끌고 오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은 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회복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어디에 들어있어요, 지금? 사람으로 있거든요. 철저하게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끌어들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왜 중요하냐? 사람으로는 있는데 인간에게는 관심이 많아요. 회복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강제 치료해야 돼요. 강제적으로 치료해야 돼요. 이거는 주변에 부모나 형제, 자매들 또는 가족들이 관심을 갖고 강제적으로 이거는 어떻게든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부모, 형제, 자매들이 옆에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강제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뭔가 강제하려면 의지, 노력 이것도 없는데 강제하려고 그러면 간신히 여기 의존돼서 버티고 있는데 뭘 주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거잖아.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러면. 그럼 지 다 때려부셔요, 막요. 그러면 안 건드려. 그래서 은둔되기에 딱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TV를 보던 SNS를 하든 게임을 하든 합니다. 그 은둔형 외톨이들의 공통점이거든요. 그거를 강제하려고 들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건 법으로 집행을 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예요. 이 시한폭탄들이 지금 집집마다 있어요. 이 시한폭탄들이. 어느 집에 들어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놈이 옆집이었어. 근데 나보다 나를 딱 맞췄어.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난리 나는 거야. 이거 폭탄이야, 폭탄. 우리 가족에게 피해 안 준다 해서 폭탄이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폭탄 하나가 지금 걸어 다니고 있다니까? 바깥에 나오면. 너무 위험한 거 그놈들이 나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나오면 문제 생겨요. 왜 나오면 어차피 인간관계, 사람들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사람들 관계 속에 들어가면 온전하겠냐고요. 스트레스 받지. 그래서 잘 피해 있는 거거든. 여기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나와서 보이는 놈이 제일 일bat단 거야. 그냥 보이는 놈 탁 정해지면 끝난 거야, 그거는. 수상과 방법을 안 가리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 여기는 강제화돼야 돼요, 강제. 그리고 여기에서도 만약에 꼭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꼭 인간관계 속으로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강제하는 길밖에 없었는데 강제하더라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울증은 심리장애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이쪽에서 의미에 관련되는 게 무너져서 우울증은 아닌데 갑자기 어느 날 여자들 중에도 그런 여자들이 있습니다. 의미 무너져가지고요. 어디로 갑니까? 저 어디야? 서울역이라든가 옛날에 많았어요. 거기 가면요. 여자 혼자 나와서 그냥 노숙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성 노숙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그거 사회 문제 엄청나게 많아서 쉼터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사실은 남자들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쉼터가 원래는. 그 여자들의 피해가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쉼터가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주자. 근데 그들이 여기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뭡니까?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에요.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없는 거예요. 의식주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의식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노숙이 되는 거야, 노숙이. 그래야 누군가에게 얻어먹을 거고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최소한 나 혼자 은둔형 외톨이를 들어가서 의지를 갖고 가는 사람이 이거 의지를 갖고 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의지를 숨는 거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가는 사람은 최소한 의식주는 해결이 돼요. 자기가 해야.
왜? 철저한 사람으로 가거든요. 철저한. 여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가 문제예요. 의식주 누구한테? 여기는 자기가 해결하죠. 여기는 타인이 해결해 주잖아요. 자기가 해결할 의지도 없고 노력하고 싶지도 않아요. 더 돌아가는 노력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면 강제화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부모, 자식 또는 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그걸 강제화하려면 뭐를 할 것 같아요? 이 강제화하려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가족 간에. 그래서 막 가족 살인이 막 일어나요. 존속 살인이 막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대체적으로. 집에 혼자 꼴방에 몇 개월째, 1년째, 2년째 집 바깥으로 밥 먹으러 안 나와요. 엄마, 아빠 있고 그 다음에 내 형, 동생 있고 뭐하고 이러면 안 나온다니까. 아무도 없을 때 나와가지고 냉장고 뒤져가지고 다 먹고 아무도 없을 때만 나와요. 그래서 먹고 그리고 또 딱 들어가서 문 탁 걸어 잠궈 놓고 이거 뭔가를 해요. 그걸 은둔형 외톨이라 그래요. 그러면 알아야지. 이거는 강제화돼야 되는데 부모, 형제, 자매들이 관심을 갖고 뭐하고 신경 써줘 고맙죠. 그런데 그걸로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거는 전문가에게 올 때 강제화 시켜가지고 그러면 방법은 그거를 강제화할 수 있는 법밖에 없어요. 강제화할 수 있는. 그래야 공권력이 집행. 이게 그러니까 정부나 국가가 이거를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강제화해서 이 아이가 최소한 의지나 노력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만들면서 뭐가 필요할까요? 가족들 또는 형제 자매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짜증내고 화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많이 힘들구나. 그래서 관심을 주고 이러면서 이게 두 개가 함께 진행이 돼야지 여기서 벗어나서 안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조그마한 폭탄이었어. 이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핵폭탄 수준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나왔다 스트레스 받았다고 우연히 가서 쌈박질하고 이러는 것도 하나의 전조 증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뭘 가지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력 성향이 나옵니다. 왜? 강제화돼야 되는 수단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폭력 성향이 여기서 동원을 이 범죄가 어디서 가냐면 폭력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보고 배우는 게 다 폭력성이거든요. 그리고 내게 스트레스 준 그 집단은 나의 적이야. 난 적을 물리쳐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거기에 막 과대망상증이라든가 조금 약간 심리장애하고 같이 만약에 맞물려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일 때는 한번 보세요. 스트레스일 경우에 남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가 남자에게 아주 많아요. 여자보다는. 그런데 이게 남자의 스트레스인데 만약에 여자의 상처가 만약에 이런 형태로 해서 발생됐다를 이 상처를 점점 혼자 키운다? 불가능해요. 여자는 상처를 끌어안고 은둔형 외톨이가 안 돼요. 대부분 은둔형 외톨이 될 뻔하다가 다시 또 나와요. 왜? 이 상처 언제 치료할 수 있어요? 여기는 피하는 곳이고요. 스트레스는 피하는 곳이고 거부하고 회피하면 되는 곳이고 상처는 치료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못 견뎌서 6개월도 되기도 전에 다시 인간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온다니까요. 인간관계. 그래서 잠수 탔다가 한 1, 2개월 있으면 또 짱하고 나타나요 또. 여자들은 그렇게 해요. 월남 들락날락은 해요. 그러나 은둔형 외톨이까지 이 정도까지 키우진 않아요. 대체적으로. 또 상처받고 또 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걸 가거든요. 물론 치료하면 돼요. 이것도.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여자를 안 다루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대체적으로 은둔형 외톨이까지 가진 않아요. 여자들이 은둔형 외톨이로 들어가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걸로 가요. 잘못하면 죽어요. 여자들은 이것도 이거 타인에게 도움받는 게 뭐예요? 이것도 인간관계잖아요. 이것조차도 차단한다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여자들이 뭘 잘하냐면 남자들은 좀 약간 틀려요.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상처 때문에 자기가 미쳐 인간관계 다 싫어. 진짜 다 싫어요. 그러면 뭐를 주로 잘합니까? 남자들은 혼자 잘 짱박해요. 의지도 없고 못 없고. 그런데 여자들은 뭘 잘합니까? 떠나요. 떠난다니까. 어디로 떠나요? 나를 인간관계 속으로 떠나요. 그죠? 새로운 인간관계 속으로 떠나요. 그래서 주로 어디를 갑니까? 그동안
모았다가 싹 바리바리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요번에 학원 끊을 거거든. 그래서 몇백만 원 받고 친구한테 돈 빌리고 뭐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합쳐가지고 어디 가요? 휙 가요. 어디로? 어디로 간지 몰라요 아무도. 그게 은둔형 외톨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떠납니다. 그래도 어느 날 한 몇 년 지나고 났더니 저 파리에서 전화가 오질 않나. 저 몇 년 지났더니 저 미국에서 전화가 오질 않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흔하잖아. 여기에서 여러분들 여자들 중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훌쩍 떠나고 싶은 생각 많이 안 들었나? 그런데 훌쩍 떠나서 잘 봐요. 훌쩍 떠나서 산에 섬에 가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지. 여자들은 절대 산에 섬에 간다는 생각 안 해요. 어디로 가요?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내 이 인간관계 말도 없는 인간관계 속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떠나는 거야. 근데 돈이 없잖아. 그럼 돈 없으면 어떻게 배낭 메고 떠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와요. 그런데 아예 안 돌아올 거고 어차피 이제 끝났어요. 은둔형 외톨이도 들어가려고 그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진 전부를 다 팔아. 그리고 요것도 좀 모자랄 것 같아. 이러면 엄마한테 가서 뜯어낼 만큼 다 뜯어내고 친구들한테 빚질 만큼 다 빚져가면서 쫙 빼놓고 문자 하나 주면 돼. 미안해. 그리고 핸드폰 끄면 끝이야 이게. 인천공항에서 미안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리고 몇 년 만에 10년 만에 막 나타나고 이러잖아. 이상하게 여자들은 이 상처가 적용하면 치유하려고 드는 기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은둔형 외톨이는 안 가요. 여자들은 그냥 어디로 가냐면 혼자로 떠나. 어디로? 인간관계 속으로 가봐야 또 그놈이거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떠나.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는 바로 뭐냐면 여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남자예요. 여기가 또 의미와 가치가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요 스트레스에 의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은둔형 외톨이는 최소한 살아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어딘가로 떠나더라도 거기서 잘 살아.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요. 무슨 힘이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크게 힘이 있거든. 어디 가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무엇을 해도 살아요. 근데 이놈들은 그것도 없어요. 이게 스트레스는 뭐예요? 무의식. 여기는 치료하려고 든다 쳐. 인간관계 속에 들어가서 치료하려고 든다 쳐. 여기는 뭐예요? 피한다니까. 회피 제거시켜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특징이 뭐냐면 떠날 생각을 못해요. 떠나면 자기 죽는 줄 알아요.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떠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았을 때 떠나요. 근데 완빵 받아가지고 은둔형 될 정도까지 수준까지 가게 되면은 못 떠나요. 떠나지질 못해요. 왜? 떠날 뭐가 없어요? 의지도 없고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가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좀 세밀하게 살펴야 돼요. 특히 나이는 안 중요해요.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이가 어린 청소년부터 아니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더 많은 스트레스들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게 되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나 먹고 살기 바쁘고 나 하나 챙기기도 바쁜 세상이거든요. 내 가족 하나 챙기기도 바쁜 세상이 돼버렸거든. 내 아이조차도 신경 못 쓰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내 부모조차도 신경 못 쓰는 그런 세상이 지금 현재 도래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먹고 살만한 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스트레스와 상처가 특히 그 중에 남자들의 이 스트레스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걸 만약에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은둔형 외톨이를 예방하려면 남자애들은 스트레스가, 여자애들은 상처가 뭔가가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조금만 관심 가지면 우리는 그거를 쉽게 볼 수 있어요. 초반에. 그러면 조그마한 관심 하나가 예방법이에요. 예방법은 관심이에요. 이렇게 가지 않게 하려면 관심만 좀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 의미와 가치가 무너지는 건 관심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러는 걸 관심 가져준다고 좌절하고 실패가 안 되나? 내가 여기에 여자가 의미가 무너지는 게 내가 주변에서 누군가 관심 가져준다고 의미가 안 무너지나?
이게 왜냐면 여기는 관심 가져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관심만 조금 가지면은 예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무관심 속에서 우리 사회가 특히 핵가족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핵가족 알죠? 핵가족. 그러다 보니까 몇 명 안 돼. 가족 구성해봐야 이제 3명, 2명, 3명, 4명. 이게 이상 안 넘어가잖아요, 잘. 이게 핵가족인데 여기에서 서로 관심 안 가지면 아니 내 가족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타인이 나한테 관심이 있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라는 놈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점점 가면 갈수록 가속화되죠. 요즘은 혼술, 혼밥, 뭐 아주 혼자라는 그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이럴 가능성은 점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독사도 마찬가지예요. 고독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다가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이거 하다가 그냥 어느 날 타인이 의식주를 해결 안 해주네?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이건 타인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게 성패가 결정이 돼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각지역에 놓여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강제화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거를 다루고 있냐면 이러다 그래 혼자 이렇게 갔다 그건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그냥 넘어간다 치자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스트레스에 의해서 타인에게 이런 피해의식에 의한 범죄가 너무 흔하게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맞닥뜨릴지 세상을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이렇게 가느냐? 그게 아니라 예방을 하고 아니면 강제적으로 해든 그거를 다 분산시킬 수 있는 뭔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는 최소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태에 들어가 있다. 물론 본인이 자각 안 하겠지만 주변에서 뭐 하나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드는 그런 모티브라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는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혼술 혼밥이 아주 대세인 것처럼 지금 가고 있어요. 대세요 대세 지금.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대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이게 훨씬 늘어날 거라는 것도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혼술 혼밥에 관련되는 걸 간다. 개인화주의거든요. 철저한 개인. 사회가 사람 사회로 혼자 사는 세상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혼자 사는 세상에 가다 보면 혼자 이거 하다 혼자 무너져도 아무나 그냥 이게 훨씬 많아질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안전적인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안전망을 구축을 해줄 것이냐. 또 이들에 대해서 일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 안전망을 만들어갈 거냐. 그거는 최소한 한번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도대체 뭘 생각하면서 하는지. 오늘 당장 혼술 혼밥하니까 옛날에는 내 식구 먹을 걸로 이렇게 했는데 혼자 먹는 걸 요즘 그거 많이 나온다며요. 철저하게 혼자 먹을 수 있게끔 아주 상품이 막 엄청나게 불티난데 지금. 그 상품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하려고요? 이거는 언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지 아무도 예상 못하는 게 이 폭탄들이 곳곳에 있는데 이 폭탄들 근데 이 사람들이 폭탄이 내고 싶어서 됐냐고요.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내고 있는 거야. 몰라서 되는 병이거든 이게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다고 의식도 안 줄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버리는데. 우리 어쨌든 다 같은 사회 구성 요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들도 살리고 우리도 이런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가려고 하면 치료되는 체계 그 다음에 또 이들에게 대해서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인정해. 왜? 사회가 인간관계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양산을 시켰던 것도 인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힐링하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들에게 과연 필요한 게 뭐냐. 물론 이제 그게 또 복지인데 복지도 좋으면 좋을수록 단점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만큼 마이너스도 존재합니다. 플러스가 존재하면 100% 마이너스가 존재하게 돼 있어요. 혼술, 혼밥에 관련되는 거 철저하게 개인 능력으로 개인 역량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점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점도 많아. 그런데 그 좋은 점이 많은 만큼 나쁜 점도 굉장히 많다는 거 이 사회에서는. 왜냐하면 사회는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서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조화 질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너지면은 각 개인에게는 있으면은 행복하고 없으면
최악의 불행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불행으로 갈 때 사회에 대해서 이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반사회적 성격. 그래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사회가 발달이 되면 발달이 될수록 이게 훨씬 많아요. 왜? 바로 그 이면에 반대급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오늘 이 운동형 외톨이를 다루고 있었는데 안타깝잖아요, 너무. 그나마 여기 우리가 의미와 가치가 무너져 있을 때는 그나마도 자기 스스로가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들고 기본적으로 가고 있지만 이 스트레스에 의한 은둔형 외톨이가 대부분인데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이 자기 자신도 지금 다 무너져 있지만 사회도 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 폭탄이 하나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은둔형 외톨이에는 뭐가 또 존재하냐면 여기서 다루지 않았지만 신체 질병이 있을 때 질병 아시죠? 질병이 있어가지고 진짜 은둔형 외톨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또는 심리장애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심리장애. 외상 스트레스라든가 사별 트라우마나 기타 등등 관련되는 이런 외상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말 사람들을 기피하는 그래서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존재해요. 여기는 신체 질병이라든가 심리장애로 인한 은둔형 외톨이는 최소한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진 않아요. 최소한. 이 사람들은 심리장애를 어떻게든 견뎌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을 거고 질병에 든 사람들은 질병 치료하려고 어떻게든 발버둥을 쳐요. 여기는 관심을 가지고서 우리 조그마한 관심만 가져도 회복을 할 수 있어요. 주변에서. 여기는 그런데 이 문제는 관심을 갖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서 저렇게 있는지 아닌지 알 게 뭐야? 내가 살아와서 그러면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이에요. 근데 특이점이 뭐예요? 나와 살면 몰라요. 연락이 안 되고 있으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라도 들어가 있구나. 특히 남자들은 그걸 조금만 아는 게 중요해요. 한 번 들어가면은 걷잡질 못해요. 본인 스스로가. 이게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다 날아갔으니까.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한번 염두를 해두고서 은둔형 외톨이가 지금은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일본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다루진 않아요. 그걸 알아요, 이들도. 여러 오랜 세월 동안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학자들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처리에 관련된 이 부분은 지금도 엄청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지금도 훨씬 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제 막 과도기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에는 이미 고착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놈인지를 몰라요. 어느 놈인지를. 그래서 언제든 폭탄이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거기는. 여기는 터질 게 한두 명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은 뭐예요? 방에 처박혀 있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은둔형 외톨이 되어 있는 거를 여기 옆에서 지인들 조금이라도만 친구들이든 조금만 신경 쓰면 보여요. 그게 넘어가게 되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비일비재하게 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 방향으로 틀림없이 사회가 또 계속 나갈 거예요.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추세가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는 알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까? 하다못해 여기 있는 우리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조금만 눈여겨서 관심 갖고 아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 있구나. 그럼 주변 사람에게 요거 요러니까 요 영상 좀 한번 봐. 그리고 진짜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요거 그렇다고 그 아이 잘못이냐? 이 사람이 잘못이냐? 문제는 이 사람 잘못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이 사람도 이렇게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거를 피한 것뿐이거든 처음에는요. 사람으로 가려고 했는데 얼떨결에 사람으로 못 가고 사람으로 가 있으면서 인간을 그리워하는 이런 형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살려면 아예 그냥 다 끊어놓고 일로 들어가든가 의식주 해결하면서. 그런데 우리 전 국민이 다 이렇게 나 혼자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지? 참 심각하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무엇이 옳다 그러다 무엇이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은둔형 외톨이가 특정한 영역에서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다른 영역에서는 문제가 그렇게 되진 않아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 되는데 이 특정한 영역에 있는 스트레스가 작용되는 이 영역에서는 굉장히 위험해요. 회복성 같은 곳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거를 다 묶어가지고 은둔형 외톨이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범죄를 양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 그러니까 언제 범죄가 양산이 되는데요? 언제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왜? 의미와 가치란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인간과 사람이라는 게 뭔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거기에 스트레스가 남자에게 어떻게 작용되고 상처가 여자에게 어떻게 작용되는지 원리 잃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이 마음이라는 놈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런 심리폰, 이런 기회에 한 번씩 되뇌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사회현상에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이번 논제에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